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내일부터 17일 임시 공휴일까지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5번 외식하면 6번째는 10,000원을 환급해주는 캠페인도 내일 시작되는데요.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5번 이용하고요. 회당 2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요. 6번째 외식부터는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등으로 10,000원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참여하는 카드 회사를 찾아서 사전에 응모하셔야 돼요. 배달 외식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는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자고 신랑한테 이야기했더니 10,000원 받다가 기둥 뽑히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처럼 기둥 걱정 안 되시는 분들, 평소에 외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의사총파업이 내일 진행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또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안이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며 4대악 의료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생각에 왜 의사분들이 반대하시겠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부의 방법에 대한 반발이 아닐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공공의료를 펼치고 계시는 이보라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 성함을 검색해 보니까요.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그리고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특집을 했었는데 그 고공농성하신 파인텍 노동자분, 뭐 형제복전 피해자분, 또 종단 개혁을 부르짖으며 아흔의 단식에 나섰던 설조 스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선생님이 네. 치료하셨던 환자입니다. 환자분들이죠. 육체를 극단적으로 모는 방법 외에는 도저히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의 치료를 계속 맡아오셨어요. 그렇죠, 선생님? 예, 저는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장이고 호흡기내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권치유센터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유로 단식 농성, 고공 농성을 하시는 분들, 혹은 고문 피해자분들, 그다음에 난민, 성소수자,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가 이런 분들의 이런 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을 이해하면서 또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면서 존중하면서. 네. 사실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데, 그렇죠. 처음 의사 될 때부터 이런 분들을 치료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걷다 보니 길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의사가 되어야겠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경로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개념이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아닐까 저는 잘 몰라서요. 공공의료 개념에 대해서 좀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공공의료는 좀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는 공공병원에서 제공되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공공의료라고 이렇게 보통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병원이라고 할까요? 네,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제
저의 의견은 모든 의료는 다 넓은 의미에서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학이라는 학문이 뭐 인류의 경험의 총합이고 이 현대 과학 기술의 총합이 그런 결과물이고 이런 결과물인 의학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 의료라는 것은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병원은 뭐 의사나 비영리 법인만이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런 규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병원에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아픈 만큼 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의료는 다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의사분들 파업 때문에 의협 인터뷰도 있고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의사가 공공재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네. 반발하는 의사분들도 계세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이렇게 공공재라고 하면 이제 뭔가 물건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그래서 좀 약간 표현 때문에 그런 것과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이 이제 본인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민간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민간 병원에서의 어떤 수입 압박에 이제 충실하시면서 근무를 하시고 또 개원을 하시면 또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경영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그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교육에 있어서 의과대학 굉장히 이제 들어가기도 어렵고 가서 이제 등록금도 비싸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이상의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의사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뭐 내가 국가의 공공재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렇게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개념을 잘 가르치진 않고 이제 네. 학문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분들이 파업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오늘 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도 있었지만 정부하고의 감정의 골이 조금 깊어져서 사실 이런 표현조차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사 정원 증대나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배경 설명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이거 공공의료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의사들도 좀 더 늘어야겠구나.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요구는 2018년부터 경총에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호용 이런 것과 함께 의사들도 더 증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인 병협은 의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제 의료 인력을 더 수급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비대위를까지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요구를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약간 정치권에서 받아안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의사들이 파업하는 거에 대한 찬반에 대한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결국 본질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쭉 펼쳐온 선생님한테 이제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재난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삶이 열악한 사람들한테 더 잔인하고요. 코로나19가 콜센터 노동자나 택배 노동자들한테 더 취약했었잖아요. 네. 또 선생님 속해 있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는 코로나와 경제 위기와 관련된 세미나 여신 것도 제가 봤고 선생님은 어떠세요? 코로나19 겪으면서 공공의료 강화가 더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셨어요? 실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건소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 보건소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시고 실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들 중에 한 80%, 90%가량이 다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아주 중증의 소수의 환자는 이제 큰 대학병원, 사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공공병원에서 그 코로나19 환자를 다 수용을 했고, 이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가 필요할 때 이게 의료기관을 민간 병원에서는 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공은
이제 국가의 정부의 부름에 다 이제 응해서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반 진료를 다 멈추고 코로나19에 완전히 전념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그렇게 바꾸는 그런 모습을 모든 국민이 다 보았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가 절실하다. 이러한 공공병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거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의사수 지금 충분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의사의 숫자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부족한지 충분한지 알 수 있을까요? 적정한 의사수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진 학문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이런 건 이제 보통 외국의 다른 나라의 의사 수와 비교를 하니까 OECD를 많이 비교하죠. 네, OECD 통계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34명인데 거기에 한의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네네. 실제로 의사만 하면 2명, 1,000명당 2명 정도 되는 거고. 근데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4명,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으로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국민들도 많이 피부로 절감하실 텐데, 응급 상황, 그리고 정말 필요한 어떤 중증의 질환, 이런 경우는 다 도시로 와야지만 병원 맞아요. 의사를 만날 수가 있고, 이제 지역에서는 의사 만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공공병원에서는 지방의료원, 그리고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제 공공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큰 도시에 나오면은, 지하철역 온갖 광고판에 성형외과, 미용, 성형 이런 교회만큼 병원이 많죠. 네, 그렇게 많은 네. 이제 또 의사가 많고 지역은 엄청 부족하고 이런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수급의 불균형.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또 절대적인 수도 일단은 이제 OECD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의 불균형이 지금 굉장히 포커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협에서는 의사 정원만 늘린다 해도 그 사람들이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가겠냐, 아니면 지방에 가겠냐. 결국 그 사람들 또 서울에 와서 똑같이 경쟁할 거다, 더 악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증원되는 인력을 지역 의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렇게 증원되어서 뽑히는 지역 의사,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의사가 되시는 분들은 좀 공공 의료에 대한 좀 관심과 마인드를 가진 좀 새로운 의사가 좀 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증원하는 의사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의사, 뉴노멀 닥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꼭 해야 되는 의무 복무기만 끝내고 난 서울 가서 미용 성형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배운 그것을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이보라 선생님이나 모든 의사들이 소명감 없이 사명감 없이 경쟁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그 엄청난 노동의 강도를 견디면서 환자들을 위해 사명감 있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보라 선생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 답답하면서 나오시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의사들이 이제 마땅한 그 어떤 자리를 취직을 해서 마땅한 적당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이 또 부족한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개원을 하고 개원을 하면은 생존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에 조금 수급도 좀 높이고 의사 대우도 좀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공의료하면 민간 의료 서비스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도 의료 서비스 질도 높이고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들 보고 가서 하라는 것도 저라면 저도 선뜻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의사 수만 늘려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게 수만 늘려서 더 추가로 탄생한 의사들은 결국은 기존의 의사와 똑같은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새롭게 증원된 의사들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수련을 받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공병원, 뭐 2차 지역의 권역별로 3차 병원, 그리고 또 그 정도 의료 전달 시스템을 좀 체계화하면서 네. 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증원해서 그 안에서 수련도 받고, 그리고 거기를 직장으로 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소명감을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 공공의료병원에서 일하셨었잖아요. 서울 동부병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고, 지금은 녹색병원에서 일하시는데 이 병원이 굉장히 특이한 운영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병원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녹색병원은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 병원이에요. 공공의료기관 아니고요. 네, 공공의료기관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 법인이 설립될 당시 병원을 만들게 된 취지가 원진 레이온이라고 하는 1980년대, 90년대 엄청 이제 유명했던 대형 산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산재 피해자가 한 1,000명 정도 발생한, 네. 한 공장에서 한 1,000명 정도 발생한 큰 산재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산재 노동자들이 받은 피해 보상금,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후유증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믿고 치료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그 산재 노동자들이 그 피해 보상금을 모아서 이제 저희 병원, 이 녹색병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정부 지원을 전혀 못 받으세요? 그렇죠. 예, 민간 병원이니까 정부 지원을 받을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관련한 이제 그런 정부의 규제는 당연히 받고 있지만. 그러면 선생님은 공공병원에서도 일을 해보셨고, 네. 아예 막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병원도 일해보셨어요? 예. 동부병원 가기 전에는 이제 또, 모 병원에서. 일을 해보셨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는 정말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 라는 분들이 계시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민간 의료기관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정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는, 그러니까, 어떤, 뭐, 골드 스탠다드에 딱, 과학적으로 증명된 어떤, 딱,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 알려져 있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의료,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유난히 더 뭐 친절하고 뭐 엄청 고급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외관만 화려하고 서비스가 좋은 그런 민간 병원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낙후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공공병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민간 병원이든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에서는 민간 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딱 적정 진료를, 원칙적인 진료를 해야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민간 병원들이 대부분 당연히 다 비영리 법인이긴 하지만 사실 뭐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이 그냥 공공연하게 또 영리 추구를 동시에 하잖아요. 네, 영리 추구하고 환자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우게도 하고, 그리고 뭐 병원을 어디 갈지 뭐 다 알아서 보호자가 다 알아서 결정해야 되고, 네, 뭐 민간이 훨씬 우세인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이 공공에 더 힘이 많이 주어지고, 공공이 더 좀 강화되고, 공공이 주도가 되고 민간이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런 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이
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완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출발은 의료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출발은 의료는 공공재고 그 이상의 서비스가 오히려 채워지면 이 공공의 의료 영역이 더 좁아질 수 있고 당연히 자본의 논리로 인해서 더 피해 볼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더 강화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 맥락으로 있어서 정부의 의사 정원 증대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 이렇게 네.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의사들의 파업 찬성 관련된 의견들은 많이 나와서요. 제가 그쪽 논리로 또 선생님께 좀 여러 가지 여쭤봤고 오늘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워보는 시간으로 오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또 환자 치료하러 가셔야죠. 네. 네, 고맙습니다.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장 이보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